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암 환우가 피해야 될 식품입니다. 무엇을 잘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지 않는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의해야 될 음식들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음식도 많이 좋아지고 생활도 많이 좋아졌는데 왜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이 가공식품, 이 가공식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엔 주로 자연식품 위주로 많이 먹었죠. 실제로 가공식품이 없었죠. 뭐 공장이 없었으니까. 근데 현대로 올수록 간편식이라든지 또 빨리 먹는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 가공식품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이 암 환우들이 많이 급증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급증하는 젊은 층의 암 증가는 바로 이 가공식품의 이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공식품 중에서 사실은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일군 발암 물질로, 발암 음식으로 지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이 베이컨과 햄과 소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식품이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공을 한 식품인데 이 속에는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갔을 거고요. 또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방부제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욱더 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고기류 이외에도 사실은 통조림도 가공식품에 포함이 됩니다. 이 통조림은 물론 그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용기 자체에도 이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보고도 있어서 일단 통조림 식품들은 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공식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어떤 구분점을 가지고 식사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음식이 시장에서 나온 음식이냐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음식이냐 이걸 딱 기준으로 두고 보시면 바로 가공식품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라면은 어디서 나왔어요? 공장에서 나왔어요? 시장에서 나왔어요? 예, 공장에서 나왔죠. 가공식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이외에 이 단순당, 단순당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도 사실은 많이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그 연구된 보고에 의하면요, 하루에 청량음료를 한 2캔 정도 먹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 몸 백혈구의 기능이 50% 이상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당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가 되면은 혈당이 넘쳐나는 몸의 상태를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순당은 급속히 혈당이 올라가고 여기에 대응해서 인슐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빵하고 과자. 빵은요, 여러분들, 빵이라고 이제 먹긴 하는데, 제가 표현을 할 때는 빵이라고 먹고, 설탕을 먹는다. 그러니까 설탕을 먹으면서 빵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빵 속에는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평상시에 이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식빵 있잖아요. 이 식빵을 만드는 데에도 사실은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하물며 케이크나 달콤한 빵 같은 경우에는 식빵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이 들어갔겠죠. 과자는 뭐 더더욱이 말할 필요가 없죠. 설탕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과자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 당을 급격히 많이 섭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건강식품이라 먹는 청이죠, 청. 뭐, 오미자청이나 또는 그 매실청, 청귤청, 이런 청들도 사실은
이 설탕으로 발효를 한 거라서 이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 당에서 가장 발암 가능성이 높은 식품이 뭐냐면 바로 이 아이스크림이에요. 이 아이스크림은 이제 우유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유 속에는 유지방하고 또 이 물과 기름이잖아요. 섞이지가 않는데 이것을 잘 섞게 하기 위해서 유화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유화제가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발암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 단순 당도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암 환우들에게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과당이에요. 특히 이제 액상 과당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액상 과당은 이제 콜라나 사이다 또는 각종 주스류에 들어간 이 단 성분이 액상 과당이라고 하는데 이 액상 과당이 이제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간에서 분해가 돼요. 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분해가 되고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먹게 되면은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어서 건강상에도 매우 좋지 않고요. 해서 정말로 이 단순당, 특히 과당이 들어있는 청량음료나 이런 주스류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짠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이 허용되는 그 소금 양이 이 1인당 몇 그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5g 정도예요. 5g 정도의 소금이면 이 2g 정도의 나트륨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설렁탕 있잖아요. 설렁탕을 한 그릇 먹으면 그 속에 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네. 자그마치 1.2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 세트를 먹게 되면 나트륨 함량이 거의 2g에 가까워서 하루 섭취한 나트륨 양에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햄버거나 설렁탕을 먹으면 한 끼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소금 양, 나트륨 양이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물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이 패스트푸드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트륨을 좀 적게 섭취하는 방법은 뭘까 생각을 해보자면, 이 국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건더기만 좀 건져서 먹고, 국물은 최소한으로 먹는 식습관,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밥 따로, 국 따로 먹고, 말아서 먹는다거나 하는 것은 좀 지양하도록 하시면, 소금을, 나트륨을 적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난 짜게 먹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국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당장 먹을 때는 양이 짜지 않게 먹는 것 같아도 총량은 나트륨 양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국물은 최소한 적게 먹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짠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젓갈류가 있습니다. 이 젓갈류는 대표적인 가공식품이기도 하려니와 또 그 안에 또 아질산 나트륨이나 또는 이 안식향 나트륨과 같은 이 방부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조미를 하기 위해서 그 인공 조미료도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우리 암 환우들에게는 썩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젓갈류는 웬만해가지고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피해야 될 음식이 이제 튀김 음식인데요. 튀김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감자튀김이죠. 그죠? 예. 뭐 감자튀김 포함해서 어떤 음식이든지 튀겨서 이거 고온으로 해서 튀기는 음식은 주의하는 게 좋은데요. 이 기름에 이 튀긴 음식은 사실 당독소를 많이 유발을 합니다. 당독소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려서 다 아시죠?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섞어서 열을 가하게 되면 거기서 당독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 당독소는 이 문제가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를 유발하고요. 이 활성산소는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은 암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 당독소는 맞습니다. 암을 유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암 환우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있고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 대표적인 감자죠.
이것을 고온으로 기름으로 튀기면 당독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는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 안에 혈당이 넘쳐나게 됐을 때 혈당을 이 인슐린이 모두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못하고 남은 혈당이 있을 때 그 남은 혈당이 몸 안에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당독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당독수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섭취를 덜 해야 되는데 특히 이 튀긴 음식 속에 당독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실은 세상 천지에 먹을 게 없죠. 예, 맛있는 건 다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먹어서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법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바로 햄버거 법칙입니다. 네, 햄버거 법칙이에요. 이 햄버거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햄버거 세트를 얼음 든 콜라로 먹었다. 예, 이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햄버거를 얼음 든 콜라를 먹었을 때 그럼 우리가 뭘 먹게 되는 것이냐? 보시면 일단 그 햄버거는 이제 가공식품이죠. 그죠? 또 햄버거 속에 들어있는 패티, 또 프렌치 프라이드는 예, 튀김 음식이죠. 또 콜라는 예, 단순 당이에요. 그리고 나트륨, 햄버거 자체가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햄버거 세트 속에는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가공식품, 튀김 음식, 단순당, 나트륨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햄버거 법칙. 그래서 여기에서 응용을 해서 햄버거 같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라고 비교해 본다면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서는요, 이 체질 따라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음식이 따로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체질은 기허한 분과 혈허한 분 또는 열성, 한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허하다고 하는 것은 기운이 없는 거죠. 기운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입맛이 없고요. 증상이 낮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혈허라고 하는 거는요. 피가 부족한 것인데 피가 부족하신 분들은 입맛은 좋은데 기운이 없고요. 증상이 주로 밤에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열성과 한성 같은 경우에는 열성은 열이 많은 체질이고 한성은 예, 몸이 냉한 체질이죠. 그래서 열이 많은 체질은 더위를 많이 타고요. 또 갈증을 많이 느끼고 찬 음식을 좋아하고 소화력은 좋은 편이고요. 한성 체질은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고 소화력이 약하고 소변이 보통 맑게 나오고 물을 별로 안 마시는 분들이 한성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질에 맞게 요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기허인 분들은 인삼과 환기가 맞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항암을 하고 나서 내 몸의 관리를 위해서 인삼 먹어도 돼요, 홍삼 먹어도 돼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다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기허인 분들은 인삼과 환기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혈허인 분들은요, 산수유나 당귀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허와 혈허의 특성을 알고 예, 골라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한성과 열성으로 볼 때는 이 감자는요, 감자는 이 따뜻한 식품이고요. 사과도 따뜻한 식품, 부추와 쇠고기도 따뜻한 식품이에요. 그럼 어때요? 예, 한성, 몸이 냉하신 분들이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고구마, 참외, 상추, 돼지고기는 기본적으로 찬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열성 체질을 먹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기가 체질과 증상들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드시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 암환우들이 이제 먹어서 안 될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음식이라도요, 정신적으로 위안이 된다면 조금씩은 먹어도 됩니다. 다만 어떤 음식이 안 좋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많이 먹거나 오래 먹지 않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예, 건강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